예, 지금까지 보도해드린 기무사 문건을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예, 예. 자, 이 문건이 탄핵 결정 직전인 작년 3월 그때 이제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기무사령관이 이걸 작성한 데가 기무사령부잖아요. 예, 예. 기무사령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가 됐다면 장관을 임명한 청와대, 그러니까 당시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용 자체를 보도를 상세하게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국방부 장관만이 뭔가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을 넘어서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대통령, 당시에는 뭐 직무가 정지돼 있긴 했습니다만 총리 대행하는 총리 많이 양보해도 총리에게는 보고가 됐을 테고 예. 짐작컨대는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위수령하고 계엄령 실행 계획이라는 것이 그런데 원래 그 기무사가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죠. 예. 예. 원래- 원래 이거 자체가 위법성이라는 얘기네요. 대통령령으로 기무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 보면 방첩부대, 그러니까 보안 방첩부대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계엄 업무를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좀 자기 업무가 아닌 일을 한 거고요. 예. 전에 왜 한번 보도했던 것 중에 국방부 내부에서 법무관리관이 이 문건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병력 동원에 대한 문건, 병력 동원을 검토한 문건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2월입니다. 예. 이 문건이 3월 달에 만들어진 문건이고요. 그 문건은 2월 24일자 문건입니다. 그러면 예. 추론컨대 이런 시나리오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 국방부 내부의 법무관리관에게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검토를 시키고 해보니 이런 정도 이제 이른바 견적이 나온 거죠. 예. 그걸 가지고 기무사에다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봐라.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국방부 병력 국방부의 문건이 병력 동원 문건이 지난 3월이었습니다. 몇 달 안 됐습니다. 예. 그때도 그 문건도 이철희 의원이 네. 입수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보도한 건데 네.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원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작전 계획을 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것이 뭐 기무사든 누구든 그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죠. 뭐 통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많이 양보하면 최악의 경우 군이 투입돼서 질서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서 어떤 부대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것까지 계획을 세우는 거, 이른바 실행 계획을 짜는 거는 예. 기무사 영역을 넘어서는 거고요. 심각한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위수령을 발동하면 위수사령관이 부대 원래 주둔하는 부대 병력을 더 파견할 수 있습니다. 예. 청와대 인근에 수방사 병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위수령을 발동하면 수방사 인력을 이 경비대에다 더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보면 이 경계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른바 강화문까지 병력을 출동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서울시장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 없이도 가능한 법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유사시를 대비한 검토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단언컨대 이건 실행계획이다. 이 정도 실행계획을 짰다라는 거는 기무사령관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 그 내용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화문엔 공수부대, 기계화사단 여의도, 네. 뭐 국회가 있으니까요. 네, 그 마치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80년의 상황을 기억하기도 하고 그렇죠. 언론 검열반도 여기 문건에 있다면서요. 네, 언론 40여 명이 네. 언론 검열반을 하는 것으로. 네. 언론 통제해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군정을 기획합니다. 행정부까지 다 접수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언론도 통제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면 군정이죠. 사실상의 군정, 비상계엄이 들어가면 사실상의 군정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도 계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 언론 검열반은 뭐 지금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겪어본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죠. 80년에 그 언론 검열반은 그야말로 모든 기사를 서울시청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검열 받고 낼 수 있는 것만 냈던 그런 엄혹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그대로 재현시켜서 계획서에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지난 촛불 집회 상황에 대처하는 군이나 뭐 정부가 많이 알고 있었다면 뭐 정부가 알고 있었던 거죠. 국방부 장관이 알았으니까 그 사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군은 그나마 많이 이렇게 좀 따라왔다고 그래도 우리 일반 시민의 인식에 많이 못 미치긴 예. 합니다만
그중에 특히 기무사는 여전히 좀 과거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예. 과거 기무사가 잘 나갈 때 이른바 보안사 시절의 영화라 그럴까요? 그때도 향수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뭔가라도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세월호도 장관 표현에 의하면 사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의 발상들을 끊임없이 해낸 거고요. 예. 그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건이 과거에 나온 것들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뭡니까? 과거에는 국방부 장관이 검토를 했다고 하는 문건은 그냥 법률적 검토다라고 우기면 예. 많이 양보하면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획은 이번에 실행 나온 계획이다. 문건은 실행 계획을 너무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해놨고요. 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위성을 발동했다가 국회에서 제동을 걸 경우에는 한 2개월 버티면 된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군의 책임이 아니다. 예. 이렇게까지 다 적시해놓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지금 뭐 대공 수사권도 없앤다라든가 하는 뭐 개혁의 어떤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기무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무사도 상당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그러겠다고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오늘 아마 우리가 기무사가 계획하고 있는 개혁안에 대한 발표도 좀 한 걸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면 거기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 또는 우리 국방부가 생각하는 것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좀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기무사 조직을 보면 시도 단위의 기무사 부대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는 왜 필요한지를 잘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는 논의가 좀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아마 기무사는 원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정부는 분명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 내에 민간인도 참여하는 기무사 개혁 TF를 만들고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어느 정도 또 잘 돌아가서 결과물을 내느냐 하는 것은 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요. 예. 위원장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장영달 전 의원, 아, 그런가요? 국방위원장도 했던 분이 지금 위원장을 예. 맡아서 있고요. 또 최강욱 변호사라고 혹시 아실 알죠. 겁니다. 예. 상당한 개혁적인 변호사잖아요. 이분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무사도 참여하고 있고요. 예. 14명의 위원장을 편성, 위원으로 지금 편성돼 있어서 기무개혁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문건들이 드러나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확인이 되면 상당히 강도 높은 개혁을 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 기무사도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